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하면서 생각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책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해당 분야에 큰 성과를 내거나 하셨던 분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특별한 성과를 내고 그 분야에 탁월한 브랜드로 우뚝 서신 분, 안상수 의원님을 무대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의원님 보니까 이 정치 인생이 굉장히 기시더라고요. 그래서 15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제3대, 4대 인천광역시 시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 군수로서 새롭게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그 무대에서 저희가 오늘 브랜드 인사이드를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 인사이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TN의 애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걸로 뉴스에서도 접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직접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글쎄, 사실은 제가 다소 갑자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강화가 저한테는 또 특별한 곳이라 국회의원을 3번 하는 가운데 강화랑 연결된 강화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강화와 많은 인연을 맺고 또 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화를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필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강화 군수에 출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화 인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뒤에 보이는 이 저수지에서 보다시피 이 강화에 많은 저수지가 있는데 제가 2015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강화 전체의 그 저수지가 한강물을 보냄으로 해서 저수지가 다 채워지는 그런 상상치도 못할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 강화와 안상수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네.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예. 달려왔습니다. 네. 이유는요, 제 고향이 강화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저수지 얘기할 때 내가 저수지가 떠올랐고, 그럼요. 네, 여기 내가면 고천리가 제 그렇습니다.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강화 군수님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꼼짝 못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안상수, 이렇게 이름 석자로 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안상수 의원님의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탤런트입니다. 나에겐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든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한 측면에서 그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봉사정신과 함께 무엇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퍼서널리티라고 그럴까, 성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소위 그 so and so라고 그래서 저명인사 인명록에 보면은 그 장남이 리더가 될 확률이 70% 정도로 돼 있어요. 과거에는 보통 7, 8명 혹은 10명씩을 자손을 낳잖았어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70%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들이랑 키우고 자연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동료들 간에도 그 소위 장남으로서 약간 뭐 이렇게 좀 리더 같은 그런 역할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뭐 학생회장이나 어린이회장 뭐 이런 것 등등 하면서 성정이 키워졌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7남매의 장남이에요. 마침. 네. 그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것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저 사람들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성정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권력을 위한 권력이고, 권력이 당연히 향유가 되겠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 자기의 힘을 쓸 수 있고 그것이 봉사로 연결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것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물론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교육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재능을 발견한 이 측면을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어나 보니 장남이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 반장, 뭐 총학생 회장 이렇게 그렇죠. 계속 그 리더하는 위치에 가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야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이게 나하고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게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맞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물론 네. 정치 시작은 이제 40대 후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40대 후반이면 지금 20년 이상. 29년. 29년이요. 그죠. 네. 그죠. 30년 좀 있으면 좀 안 되니까. 30년이네요. 내년 되면 30년이니까요. 보통 그 30년부터 명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네. 보통 정치를 해서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좀 다른 나만의 특별한 나를 관리하거나 에센스라고 하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런 것들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통찰력. 뭐 네.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퓨처즈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죠. 경제적인 예측력을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찰력이나 그 예측력을 키우기 위해 또 그거에 관련된 선물이나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의 경력이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2번째 키워드. execution이라는 영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느냐, 집행을 하느냐에 대한 구현, 관철시키고 진행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통찰력이었다면 2번째 키워드가 실행력이라고 딱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행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뭐 미루지 않고 무언가 주어진 부분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그런 노하우, 숨겨진 힘이 있다면 그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주저주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저주저를 해서 결단을 못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면서 본인한테 좋게 결과되는 것만은 없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서 그런 그 인내력도 함께 역시 있어야 된다. 통찰력, 실행력, 인내력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 딱 궁금한 키워드 인내력. 내가 여지까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최고의 인내력을 발휘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4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6번 그리고 거기까지 과정에 가기 위한 경선 혹은 대통령 경선도 치른 아주 특이한 그 정치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장을 3선을 재선 때까지 잘 해서 어마어마하게 업적도 많이 남겼는데 사실 3선에서 떨어졌을 때 엄청난 충격과 실망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인천에도 많은
피해가 됐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인내해서 넘겨서 다시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 오시게 된 데는 아마 그 본인의 이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이 인내심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멈추지 않고 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지금 저희가 방송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강화 군수로서 또 새롭게 그 시작을 하는 거랑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강화 군수가 돼서 반드시 가슴을 이렇게 막 진짜 인내를 견뎌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난 꼭 해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이 3선이 실패해서 안 된 다리 문제인데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광화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통행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화의 남쪽에 있는 사길이라는 데 있는 논이 있습니다. 논. 사길이에 논, 동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한 300만 평 정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다리로 국제공항과 연결하면 마치 인천대교를 그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다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는 건데 그것이 되면은 강화는 뭐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공항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네. 10분 거리. 상상만 해도 네. 가슴이 뛰는 10분 이야기이기도 거리. 하네요. 네, 그럼요. 예. 길을 논다는 게 정말 큰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참 좌절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은 토크, 소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우리 안상수 의원님은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로도 소통이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SNS를 합니다. 이제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40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상의 세대들은 우리가 상당 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부분이 교집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40들하고는 이제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SNS 시대에 아주 다양한 계층하고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텐데 그 SNS 공간이 이제 우리 애청자들한테도 약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정보가 거르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다양하면서도 좀 어떤 때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들이 남루에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이렇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 공간이야 우리가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것을 좀 자기에 맞게 혹은 자기 주변에 맞게 이렇게 그것을 잘 정리하는 그런 멘토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나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40하고 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2040 입장에서는 우리 안상수 의원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광범위해서 기득권층, 특히 요즘에는 이제 거기다가 디지털 디바이드에서도 이제 어떤 기득권층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측이 뭐 한 5대5 정도였다면 이제는 제가 보기엔 거의 2대8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때는 노력하면 됐거든. 맞아요.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되면은 다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래야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많이 이제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다리가 연결이 돼서 다 같이 아주 상당한 노력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이나
사회적인 어떤 여건을 같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접해지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이 혼자 안 되거든. 역시 맞아요. 사회 전체 시스템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나가실 때도 2030, 40 정말 이게 이 시대의 주축으로 가는 우리 청춘들이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해법을 찾을 때 우리 안상수 의원님을 그냥 당을 넘어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말 이렇게 딱 우뚝선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통에 대한 그거를 조금 더 길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타임. 30년 가까이 이렇게 쭉 같은 분야에서 있다 보면 아, 이거 하길 참 잘했다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걸 왜 해서 이렇게 고생이 심하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엄청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 중에서 좀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를 무조건 참신한 사람만 찾아요. 그리고 새로운 뉴카머가 와서 이벤트나 좀 잘해서 몇 번 빵 때리면 그냥 대통령 후보도 되고 빵 그냥 무슨 당대표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분위기가 됐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30년 가까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때 우리 국민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건가? 나는 그러면은 이런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수많은 고민과 과정을 겪고서 이런 자리에 온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막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어떤 경륜 있고 경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검증된 그러한 분들이 어떤 리더 그룹에 올라가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자산 관리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멈추지 않는 힘을 여쭤봤는데 30년 오래돼서 지금 힘들다. 이게 오래돼서 이 자리를 지킨 거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길게 가는 게 인정받는 문화가 장착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장수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사회가 돼서 지금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60대, 70대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그건 뭐라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그래서 하도 그래서 야 그럼 팔씨름 해보자. 힘은 내가 이긴다. 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는 젊고 참신하고 스마트한 게 앞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실적으로 봤을 때 그간의 연륜과 그다음에 그 경험과 이런 지혜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참신함과 더해져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장청이 어울려야 돼. 소위 네네네. 노장청 같이 어울리고 조화 있게 가야지. 그래야지 세대가 단절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사회나 역사라는 게 어느 시대에 단절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거든. 우일신 변화하고 새롭게 가는 건 가야 되지만 이것을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단절시키고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죠. 안상수 의원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을 끌어들이면서 이 삶의 윤활유 같은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 강화 군수로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강화와 영종대교를 잇는 이렇게 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청년층과 중년층과 장년층을 연결하는 어떤 또 다른 브릿지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층과 바로 연결하기보다 저는 중년층을 강화시키면 이 사람이 청년과 연결하고 또 그 위에 장년층과 연결하는 새로운 이 중년을 이렇게 핵심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상수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정의,
내가 한 30년쯤 해보니까 정치는 이런 것 같다.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글쎄 좋을 것 뭐 같아요. 지금 한 얘기 다 이제 함축이 돼 있다고 보는데 정치는 역시 이제 그 국가의 비전, 뭐 국민 포함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고르게 자기 수준과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조화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당연히 정파 간에 서로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결국 어떤 정부가 되고 국회가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특별한 이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개인 혹은 당파의 이해관계에 너무 몰입이 돼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어떤 때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저희들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다투고 이러는 거를 실제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과거보다 정치가 오히려 후퇴가 됐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든 질문인데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본인이 허문하지만 난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 원하면 하지만 이렇게 추천은 안 한다. 그런 많이 힘드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팁, 타이밍.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다라고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때쯤이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인천시장을 50년대 초반에 했는데 2002년이죠. 그때 마침 내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위 경제자유역법을 통과를 시켰고 그건 인천공항 주변의 배후지를 개발을 해서 중국의 상하이의 푸동처럼 말하자면 등소평의 흥묘백묘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개혁 개방을 관철시켰던 그런 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인천공항이 개항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공항 주변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취지로 설계가 됐는데 그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법도 김대중 정부에 통과시키고 내가 인천의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400만 평을 경제자유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2003년 10월 15일에 청을 발족을 했는데 바로 그 법이 지정된 대로 바다를 매립해서 이제 그 도시로 만들고 또 청라지구도 이 기 매립지를 도시로 조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천대교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인천대교가 사실 정부 돈 이론도 없이 민자를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가면서 아까도 어느 분이 언급하셨는데 인천 세계 도시 축전이라는 것을 해서 정말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관철해 나가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긴 했지만 내 정치 인생의 아주 가장 하이라이트였다. 그럼 뭐 8년이 다야. 매일 이러고 내가 이제 시장을 그만두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나한테 사진첩을 줬어요. 내가 찍은 사진이 몇 개쯤 됐을 것 같아요. 8년 동안에. 한 5테라바이트? 그러면 몇 개지? 장수로 셀 수가 없죠. 15,000장이. 15,000장. 남긴 게 그 정도니까 사실은 더 많았겠죠. 그렇지. 네. 15,000장인데 그게 마침 요 최근에 뭐 짐을 챙기다가 그게 나왔어. 이게 어디 갔나 했는데 이사도 많이 다니거든 정치인들은. 이제 사무실도 뭐 여기저기 개설 뭐 해서 15,000장을 찍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활동.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나. 가서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고 누구 만나서 협약하고 뭐 또 주민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거 찍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많아. 그냥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셨을 것 같아요. 바로 요 위에 보관이 돼서 나중에 USB로 다 정리를 잘 하라 그랬어.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때였다. 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도 인천시장을 한 번 더 출마를 해봤었는데 역시 이제 옳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야 세상이. 아쉬운 대목이 많이 남아있죠. 때를 또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계속 기다립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부여가 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이 정치인으로서 이 지금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거는 내가 꼭 이루고 싶다. 꿈이라고 할 만하게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범보수의 아이디올로거들의 하나의 모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시작을 한 40여 명의 퇴직기자들이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시장경제 민주주의 또 우리 세계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거를 선순환에 갈 수 있도록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앞으로 삶의 기회를 갖는 그런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에 어떤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리더해 나가고 싶다. 그게 빨리 좀 이렇게 창단이 돼서 수혜를 입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들 정말 국가를 위고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 분씩 양보를 해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거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경제 상황과 또 그 갈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결국 사회를 파괴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조화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 정치인이 되고 국민들도 그러한 뜻에 잘 동조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30년 가까이 정치라고 하는 분야에서 한눈 팔지 않고 본인의 길을 걸어서 안상수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계신 우리 안상수 의원님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함께 했습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IM 젤리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